안녕하세요, 여러분. 도로 위의 풍경이 완전히 바뀔 미래 혹시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운전자 없는 자동차가 당연해지는 시대, 핸들에서 손을 떼고 앞유리가 거대한 스크린이 되는 그런 날 말이에요. 자율주행 기술, 이게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고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거대한 변화, 이 자율주행 혁명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기회를 좀 찾아봐야 할지, 특히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요. 어떤 분야, 또 어떤 기업들을 좀 눈여겨봐야 할지 깊이 있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자동차 회사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그 핵심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이 큰 흐름 속에서 과연 누가 주도권을 쥐게 될까? 한번 같이 탐색해 보시죠. 네, 맞습니다. 이 자율주행 기술 발전 속도가 정말 놀라울 정도죠. 이제는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할까 이런 걸 묻는 단계는 지난 것 같고요. 언제 또 얼마나 넓게 우리 일상에 들어올 거냐 이걸 이제 논의하는 시점인 거죠. 이미 특정 분야에서는 예를 들면 물류 트럭이라든가 아니면 제한된 구역 안에서 다니는 로봇택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선 벌써 현실이 되고 있어요. 어떤 분석가는 이미 차량 공유나 트럭 운송 분야에서는 기술이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 전망을 보면 이게 더 흥미로운데요. 예를 들어서 로봇택시 시장만 봐도요.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그 사이에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90%에 달할 거란 예측이 있습니다. 90%요? 와, 연평균이요? 네, 정말 폭발적인 수치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2030년에 미국 전체 차량 공유 시장에서 로봇택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8% 정도만 된다고 해도요. 연간 약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거의 9조 원에 가까운 새로운 수익 시장이 열린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9조 원이요. 야, 정말 규모가 엄청나네요. 이게 그냥 자동차 몇 대 더 팔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군요. 완전히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네. 자율주행 승용차나 로봇택시, 또 무인 트럭 같은 것들이 도로를 막 다니게 되면요. 교통 시스템, 물류, 심지어 개인이 이동하는 방식까지 모든 게 바뀔 잠재력이 있는 거죠. 당연히 여기에는 엄청난 투자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뜻이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잠재력은 아시면서도 워낙 이게 기술 분야가 넓고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뭘 핵심으로 봐야 할지 좀 막막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많은 기술들이 막 얽혀 있어서 길을 잃기 쉬운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복잡한 지도를 한번 같이 펼쳐보죠.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핵심 영역 뭐가 있을까요?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보고, 듣고, 판단하고 또 움직이려면 가장 중요한 부품이 뭘까요? 단연코 두뇌 역할이죠. 두뇌요. 네,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또 수집된 그 방대한 데이터를 순식간에 처리해서 가장 좋은 판단을 내리는 거, 그런 고성능 반도체 칩이 필수적입니다. 사람이 운전할 때 인지하고 판단하고 제어하는 그 과정을 기계가 대신하려면 정말 상상 이상의 연산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두뇌 분야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기업은 어디가 있을까요? 그 반도체, 그리고 혼합 신호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적인 강자거든요. 아날로그랑 혼합 신호요? 그게 왜 중요한 건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율주행차는 수많은 센서들,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세상의 아날로그 신호들을 받아들이잖아요. 이 신호들을 디지털로 바꾸고 또 아주 정밀하게 처리하는데 바로 이 ADI의 기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뭐랄까, 세상의 언어를 자동차의 그 디지털 두뇌가 이해할 수 있게 통역해주는 역할? 그렇게 볼 수 있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디지털 연산 능력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와 만나는 그 지점에서 아날로그 신호를 잘 다루는 기술이 핵심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근데 ADI가 이미 자동차 분야에서 꽤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게 ADI의 큰 매력 중 하나예요. 이미 지금 팔리고 있는 자동차에도 ADI 칩이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량의 안정성을 높이는 능동 안전 시스템 같은 거요. ADAS 기능 중 일부죠. 그리고 운전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주는 첨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또 전기차에서는 배터리 성능이랑 수명을 관리하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라고 하죠.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ADI 기술이 쓰이고 있어요. 특히 BMS 분야에서는 시장을 이끌고 있는 위치에 있고요.
와, 이미 상당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군요. 근데 자율주행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면 필요한 반도체 양이나 성능이 지금과는 완전 차원이 다를 텐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ADI의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를 기대하는 거거든요. 우선 전기차 자체만으로도 기존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더 많은 반도체가 필요해요. 그쵸? 근데 여기에다가 레벨 3 이상, 그러니까 좀 더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기능이 추가되면 필요한 반도체 숫자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요. 요구되는 성능 수준 역시 훨씬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고해상도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하고 복잡한 AI 알고리즘도 돌려야 하니까요. 이걸 차량 한 대에 들어가는 반도체 가치로 한번 따져보면 그 차이가 더 확 느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 차에 들어가는 ADI 관련 칩 가치가 뭐 1이라고 하면 고도의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전기차에는 그 가치가 5배, 어쩌면 10배 이상으로 커질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ADI가 이렇게 막 커지는 고부가가치 자동차 반도체 시장 수요 증가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힐 최적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평가받는 겁니다. 이야, 전기차랑 자율주행이라는 이 두 개의 거대한 파도를 동시에 탈 수 있는 위치다. 이 점이 참 인상적이네요. 근데요, ADI 말고도 자동차 반도체 잘하는 회사들 꽤 있지 않나요? 뭐 예를 들면 NXP라던가 인피니온 같은 회사들도 있잖아요. ADI만의 좀 차별점이랄까? 그런 건 뭘까요? 아, 좋은 질문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쟁은 치열하죠. NXP, 인피니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TI 같은 쟁쟁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ADI의 차별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아까 말씀드린 그 아날로그 및 혼합신호 처리 기술에서의 깊이, 그리고 BMS 분야에서의 리더십, 이걸 꼽을 수 있겠고요. 또 최근에 맥심 인터그레이티드라는 회사를 인수했거든요. 이걸 통해서 자동차 포트폴리오를 더 강화했다는 점도 있습니다. 물론 인수 후에 이 시너지를 얼마나 잘 낼지는 좀 지켜봐야 하는 과제이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자동차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 특히 아날로그 신호 처리와 BMS에서 강점을 가진 ADI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어디로 가볼까요? 자동차를 움직이는 힘, 그러니까 연료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전기차 시대로 바뀌면서 연료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죠. 바로 배터리, 그리고 그 배터리를 만드는 핵심 소재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자재 중 하나가 바로 리튬입니다. 리튬. 전기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 리튬의 중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상황이죠. 리튬이요. 하얀 석유라고도 불리던데요. 이 분야에서는 어떤 기업을 좀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세계 최대 리튬 생산 기업 중 하나인 엘버말, ALB라고 부르죠. 엘버말이 대표적입니다. 엘버말의 가장 큰 경쟁력은요, 안정적이면서도 비용 효율적으로 리튬을 공급할 수 있다는 능력에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칠레하고 미국 네바다에 염호 자산을 직접 가지고 운영을 해요. 소금호수 같은 거죠. 특히 칠레에 있는 아타카마 염호는 세계적으로도 리튬 생산 비용이 가장 낮은 곳 중 하나로 꼽힙니다. 아, 생산 비용이 낮군요. 네. 그리고 또 호주 서부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화명 리튬 광산, 그린부시스라는 곳에 지분을 가지고 합작 투자를 통해서 리튬을 생산하고 있고요. 이렇게 염호 방식이랑 광산 방식, 두 가지 주요 생산 방식을 다 활용하고 또 지리적으로도 생산 기지가 다변화되어 있다는 점이 아주 큰 강점이죠. 생산 비용이 낮다는 건 나중에 리튬 가격이 좀 변동할 때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뜻이겠네요. 마치 유가가 떨어져도 사우디처럼 저비용 산유국이 버틸 수 있는 것처럼요. 오, 정확한 비유십니다. 네, 리튬 가격이 수요 공급에 따라서 변동성이 꽤 큰 편이거든요. 근데 엘버말처럼 생산 원가가 낮은 기업은 가격이 떨어지는 시기에도 수익성을 지키고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죠. 반면에 생산 비용이 높은 신규 프로젝트들은 가격이 하락하면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요. 이런 비용 경쟁력이 장기적인 생존과 성장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게다가 미국이랑 아르헨티나에도 아직 개발 초기 단계인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한 확장 잠재력도 가지고 있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앞으로 한 10년 아니면 그 이상 동안 전 세계 리튬 수요는요, 전기차 보급이 확산되면서 연평균 2자릿수 이상의 아주 견조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뭐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있죠. 문제는 이제 공급 쪽인데요. 아, 공급 쪽에서는 최근에 좀 이슈가 있지 않았나요? 뭐 경쟁사 광산이 가동을 멈췄다거나 그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일들이 좀 있었죠.
중국 CATL이 투자한 리튬 광산이 잠시 가동을 멈췄다가 예상보다 빨리 다시 가동되기도 했고요. 이런 요인들하고 또 단기적인 수요가 좀 둔화될 거라는 우려가 겹치면서 현재 리튬 시장은 약간 공급 과잉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도 한때 고점 대비해서 크게 떨어졌었죠. 지금 스팟 가격 기준으로 보면 미터톤당 한 9,500달러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단기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2026년 중반 이후부터는 다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리튬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설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일부에서는 장기 평균 리튬 가격이 미터톤당 한 2만 달러 수준까지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하기도 하고요. 물론 미래 예측은 항상 불확실성이 따르지만요. 그래도 전기차로 전환된다는 이 거대한 흐름을 생각하면 리튬 수요가 장기적으로 우상행할 거라는 추세는 꽤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투자자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단기적인 가격 변동이나 시장의 이런저런 소문에 너무 흔들리기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 전기차 혁명이 가져올 리튬 수요 증가라는 그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앨범알처럼 비용 경쟁력 있고 품질 좋은 리튬 공급 업체는 꽤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 수 있겠네요. 물론 칠레 같은 지역의 정치적 리스크나 규제 리스크도 고려는 해야겠지만요. 네, 맞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원자재 투자할 때 항상 중요하게 봐야 하는 부분이죠. 하지만 앨범알은 미국 내 생산 기지도 가지고 있고 또 호주 광산 투자처럼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완충 장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율주행차의 두뇌인 반도체와 연료인 리튬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이자 어쩌면 가장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지도 모르는 부분이죠. 심장, 즉 배터리 기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히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가 아주 뜨거운데요. 네, 맞아요. 현재 전기차에 주로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도 성능이 계속 좋아지고는 있지만 좀 근본적인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에너지 밀도, 이게 결국 주행거리랑 연결되죠. 또 충전 속도, 수명,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성, 가끔 화재 위험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 전고체 배터리는 이런 기존 배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 분야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름 중 하나가 바로 퀀텀스케이프, QS라고 하죠. 한때 주가가 정말 엄청나게 급등하기도 해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었죠. 네, 퀀텀스케이프는 아직 상업적인 제품을 양산하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리튬 메탈 전고체 배터리라는 아주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도전하고 있는 회사예요. 여기서 전고체라는 건 배터리 안에 있는 전해질을 액체가 아니라 고체로 쓴다는 뜻이고요. 리튬 메탈은 음극재로 흑연 대신에 순수한 리튬 금속을 쓰려는 시도입니다. 아, 리튬 금속을 직접요. 네, 이 두 가지 조합이 성공한다면 이론적으로는 에너지 밀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서 주행거리를 크게 늘릴 수 있고요. 충전 속도도 줄이고 화재 위험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퀀텀스케이프의 기술이 종종 성배, 홀리 그레일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자기들이 제시하는 5가지 핵심 목표가 있는데요. 첫째가 높은 에너지 밀도, 둘째는 빠른 충전 속도, 15분 안에 80% 충전, 셋째, 긴 수명, 수백 번 충방 전에도 성능 유지, 넷째, 향상된 안전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재적인 비용 효율성입니다. 이 모든 걸 동시에 달성한다면 이건 정말 전기차 산업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야, 정말 꿈 같은 기술이네요. 주행거리가 막 2배로 늘어나고 충전이 15분 만에 끝나고 화재 걱정도 없다면 전기차 안 살 이유가 거의 없어질 텐데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상용화된 게 아니라는 점, 직접 보기 전에 믿기 어렵다. 이런 회의론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기술적인 허들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퀀텀스케이프 투자의 핵심 딜레마예요. 실험실 수준에서 기술적으로 성공하는 거하고 이걸 안정적으로 또 저렴하게 대량으로 생산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특히 리튬 메탈 배터리는 충전하고 방전하는 과정에서 리튬 표면의 나뭇가지 모양의 결정, 덴드라이트라고 하는데요. 이게 자라나서 분리막을 망가뜨리고 쇼트를 일으킬 수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퀀텀스케이프는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세라믹 분리막 기술로 이걸 해결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 양산 과정에서도 이 성능이 계속 유지될지는 검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 기술 개발 자체도 어려운데 양산이라는 더 큰 산이 남아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퀀텀스케이프도 최근에는 자기들 기술력을 좀 가시적으로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들의 차세대 파일럿 생산 라인
코브라 공정에서 생산한 첫 프로토타입 배터리 셀 QSE-5라고 하는데요. 이걸 공개하고 이건 장착한 전기 오토바이 두카티 오토바이를 시연하기도 했죠. 오, 오토바이 시연까지요? 네, 이건 실험실을 벗어나서 실제 제품 적용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을 멀죠. 대량 생산을 위한 수율 확보 문제, 비용 절감, 품질 관리 등등 넘어야 할 과제가 정말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퀀텀 스케이프는 성공한다면 정말 전기차 시대를 다시 쓸 세대적 승자가 될 잠재력은 있지만 그 과정이 아주 험난하고 실패 가능성도 꽤 높은 전용적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투자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약간 느낌이 신약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는 것과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요. 네, 정확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폭스바겐 같은 주요 파트너사하고 협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양산 기술 개발 마일스톤을 잘 달성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면밀하게 추적 관찰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종합해 보면요. 자율주행 시대의 투자는 단순히 테슬라나 현대차 같은 완성차 업체를 사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 그 밑단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는 핵심 기술 그리고 소재 기업들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동차의 두뇌인 반도체 분야의 ADI, 연료인 리튬 분야의 ALB, 그리고 미래의 심장이 될지도 모르는 전고체 배터리에 도전하는 QS까지. 각기 다른 매력과 리스크를 가진 플레이어들이라는 걸 확인했네요.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세 기업은 자율주행 및 전기차 생태계 안에서 각기 다른 역할과 또 위험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ADI는 이미 검증된 기술력과 시장 지위를 바탕으로 좀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우량주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요. ALB는 확실한 장기 수요 증가에 기반해서 성장을 기대하는 가치주의 성격을 좀 띠고 있죠. 반면에 QS는 기술 혁신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정말 극명하게 갈릴 수 있는 성장주, 어쩌면 벤처 투자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요. 전기차와 자율주행 차로의 전환, 이게 결코 짧은 시간에 완성되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수많은 기술적인 난관들, 또 정책 변화, 예상치 못한 경쟁구도 변화 같은 그야말로 험로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방향성 자체는 매우 분명해 보이고요. 오늘 저희가 논의한 반도체, 리튬, 차세대 배터리 같은 분야들이 그 미래를 여는 핵심 열쇠를 쥐고 있다는 점 역시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자율주행차라는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반도체 ADI, 핵심 소재인 리튬 ALB, 그리고 차세대 배터리 기술 QS가 왜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기업 사례를 통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각 분야의 선두주자들이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 또 어떤 기회와 위험 요인들을 안고 있는지 좀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여러분께서는 어떤 부분에 가장 주목하시나요? 미래 자동차의 핵심 경쟁력이 과연 반도체 성능에서 나올지, 아니면 안정적인 소재 확보 능력에서 갈릴지, 그것도 아니면 배터리 기술의 혁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될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저희가 주로 다룬 반도체, 리튬, 배터리 기술 외에도요. 완전한 자율주행 시대를 가능하게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또 다른 퍼즐 조각들은 뭐가 있을까? 이걸 생각해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요. 수많은 자율주행 차들이 서로 그리고 도로 인프라하고 끊임없이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초고속, 초저지연 통신 기술이 필수적이거든요. 5G를 넘어서 6G 네트워크의 역할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또 차량이 자기 위치를 센티미터 단위로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변 환경을 완벽하게 인지하려면 고정밀 지도 데이터, 그리고 라이다나 레이더 같은 센서 기술의 발전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시스템을 해킹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사이버 보안 기술의 중요성,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숨겨진 영역들에는 또 어떤 새로운 기회와 도전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이 분야를 선도하게 될지 상상해보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는 또 다른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